자, 금전청구 대표적으로 이렇게 청구 취지를 봅니다. 아까 본 거. 금전청구 사건 청구 취지. 피고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거다. 피고 원고에게 돈 및 이에 대해서 지급하라. 이때 주의할 게 뭐라 그랬다? 간혹 밑자를 빼먹어가지고 밑 500만 원에 대하여 이렇게 써가지고 이자만 청구한 게 돼가지고 와 이게 문제가 되는 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.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500만 원 이걸 빼먹어가지고 500만 원에 대하여 이렇게 써가지고요. 언제 발견돼 이게? 이걸 가지고 집행할 때 이게 자기가 안 보여. 자기가 쓴 거는 이게 밑자가 들어간 거로 보여. 강제집행인데 법원에서 문제 삼는 거야. 근데 이게 시효 연장 재판이었다거나 이 10년 만에 연장 재판 받은 건데 이렇게 됐다거나 그러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간다? 이거 누가 썼느냐? 요 밑 청구 취지. 금전 청구는 청구 취지는 무색 투명한다. 이게 물품 대금인지 대여금인지 모른다. 청구 원인에다가 다 쓴다. 청구 원인. 매매대금, 계약금, 대여금, 구상금, 임차보증금, 공사대금, 투자금, 양수금, 추징금, 전부금, 부당이득, 임금, 약어음금, 수표금, 합의금, 약정금, 정상금, 손해배상금 다 쓴다. 시험에서는 짧기 때문에 시간이 여기에 뭐를 쓸 건지 굉장히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실무에서는 시험처럼 이렇게 딱 두 줄 쓰기를 원하지는 않는다. 아이러니다. 실무에서는 꼭 써야 될 말은 써야 되는데 전후사정에서 오히려 이해하기 쉽기를 원한다. 청구 원인에 연연하지 않는다. 매매대금, 계약금, 왜 매매대금을 받아야 되는지, 왜 대여금을 받아야 되는지, 얼마를 왜 받아야 되는지만 상식적으로 잘 줄여 쓰면 된다. 너무 이상한 거 쓰지만 않으면 괜찮다. 그래서 여기는 이 시간에는 청구 원인을 많이 얘기하지 않는다. 수험할 땐 이거 많이 얘기하는데 요건 꼭 써야 된다. 멍뚱한 거 쓰지 말아야 되는데 수험할 때 쓰지 말라는 것도 실무에서 쓰길 원하는 것도 많다. 관련이 없는데도 너무 관련 없는 거 아니면 그래 판사도 이해하기 쉽지. 참고로 그렇다고 막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뼈대기만 기본적인 요건 사실을 쓰되 연연해하지 말고. 근데 청구 취지는 안 그렇다. 여기에는 이상한 말 쓰는 걸 되게 싫어한다. 이거랑. 그래서 여기는 유형별로 주의할 것만 알아보면 된다. 청구 취지는 이렇게 200만 원, 여기는 이렇게 차용금인지, 여기는 이렇게 돈, 여기는 이게 이자인지 이렇게 써야 된다. 원인에다가. 기본형이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. 여기서 완제일이라는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요즘은 다 갚는 날로 쓴다. 그리고 이렇게 이율이 한 개일 때는 이 비율로 그렇지만 이율이 5%, 뭐 12%, 20% 두 개 이상일 때는 각 비율 지급명령일 때도 쓴다. 참고로 응용형이 이제 이거 500만 원, 그러니까 8천만 원이면 이중 500만 원 언제부터, 300만 원, 3천만 원 언제부터, 이건 어느 때 쓰는 거다? 돈을 여러 번 빌려줬을 때. 이때 빌려주고, 이때 빌려주고, 이때 빌려줬을 때 이자를, 이건 이때부터 빌려준 날로부터 이렇게 할 때 쓰는 거다. 시험에서는 이제 매매대금 사건은 많이 하지만 실무에서는 매매대금 사건 그런 건 정말 거의 없다. 이게 많다. 돈을 여러 번 빌려준 사건. 그때 이자를 의뢰인이 이자를 다 받아달라고 얘기할 때 이자를 꼭 얘기를 해야 돼. 많은 경우는 시험과 달리 실무에서는 원금 받기도 바빠. 그냥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이렇게 해달래는 경우가 많고, 이자는 그래서 잘 얘기해서 이자 쓰는 게 어렵지 않으면 빼먹지 말고 쓰지만 이자가 복잡한 게 의외로 많아요. 돈도 그럴 때 잘 얘기해서 어느 게 좋겠는지 의논한 다음에 씁니다. 그래서 이거 시험과 달리 너무 연연할 필요 없어. 이자를 언제부터 하는지를. 이자 며칠 늦었는데 왜 그렇게 썼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. 받으면 감지덕지야. 응? 많은 경우가. 그러니까 어떡한다? 근데 하다 보면 진짜 이게 민감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원칙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중에 이거는 언제부터, 이건 언제부터, 각 다음날까지 이런 식으로.
또 이제 가끔 여러 명한테 청구하거나 여러 명인 경우 이렇게 이게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 이때에 이렇게 원고가 사망해서 여러 명이면 이렇게 한 명을 앞에다 땡기고 원고 누구에게 얼마, 원고 누구에게 얼마, 원고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. 그리고 이게 병 정보가 같을 때는 얘게 100, 얘게 100, 얘게 100이 아니라 얘게 각 100 이런 식으로 각을 좀 활용한다. 이거 책에 나오니까 외울 필요가 없어. 수험생들은 이걸 외워야 되기 때문에 막 강조하거든. 책 있는 거 뭘 외워? 원리만 알면 된다니까. 자, 이렇게 원고에게 피고가 온 500만 원은 여기 된 이자를, 을은 870만 원은 이자를 각 지급하라. 여기에 돈을 지급하라 그래도 되고, 돈을 각 지급하라. 줄을 바꿔서 청구 말씀드리죠. 청구 원인은 내용만 이해하면 문제 삼는 판사들이 없어요. 내용만 이해하면, 모순만 안 되면. 청구 취지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. 몇 줄 안 되는데. 청구 취지는 내용 이해 가지고 안 되고 이 도구 개념을 틀리게 쓰면 안 돼. 그래서 지금 이 교재를 이게 연수원 최근의 자료니까 이걸 알아두면 어떠한 청구 취지도 자신감 있게 할 수가 있어요. 제가 오랫동안 연수원 자료를 가지고 강의도 많이 나가고 그래서 그런지 저는 사실 우리 사건 의뢰할 때 청구 취지가 상당히 확신이 있어서 아주 어려운 사건 청구 취지도 자신 있게, 그게 큰 도움이 돼요. 보정명령이나 청구 취지 정리하라고 잘 쓴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? 근데 이게 간단한 건 보정이 안 나. 다 알아. 어떻게 쓰지? 막 그럴 때 거기도 생소한 게 있어요. 법원 직원도. 그때 이걸 써서 흔들리지 않는, 마찬가지예요. 많은 내용이 있는 게 아니고 조그만 내용을 응용하는 거예요.